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재영입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제 얘기해 주시죠. 우리 인간은 손을 가장 정교하게 사용하는 동물이죠. 거의 모든 생활을 손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손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갑자기 손이 저릿저릿해요.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저 이거 생소한데요. 수근관 증후군이 뭔가요? 수근관 증후군은 손에 저린 느낌과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명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손가락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중신경이 손목 부분의 인대로 이루어진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터널 내부 공간이 좁아지면서 터널 안을 통과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을 때 수근관 증후군이 유발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수근관 증후군이군요. 그럼 구체적인 증상이 궁금합니다. 주로 손목을 꺾은 상태로 오래 작업을 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발병 초기에는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프며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근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작은 물건을 손가락으로 짚기 힘들어지다 보니 젓가락질이 힘들게 됩니다. 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손바닥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도 간혹 손바닥에 이제 저릿저릿한 증상이 있는데 그냥 며칠 좀 괜찮아지길래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근관 증후군은 저절로 낫는 병이란 오해를 많이 사는데요. 하지만 결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저린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지만 더 진행되면 만성적인 증상이 발생하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엄지, 두덩근의 악화로 엄지손가락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40대 외국인 셰프셨습니다. 칼과 후라이팬을 늘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때 한두 번 치료를 하고 가셨는데요. 이후 이전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6개월 만에 손이 저리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오래 지속돼서 보름 가까이 요리를 제대로 못 하시다가 결국 내원해서 제대로 치료받고 가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어야 신경이 왜 압박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 터널을 통해 9개의 힘줄과 1개의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비좁은 터널 안에 10개의 구조물이 밀집되어 지나가다 보니 손의 사용이 과도하면 이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터널 내 힘줄이 붓습니다. 즉, 힘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건초염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데 다른 질환입니다. 건초염은 손목 힘줄을 싸고 있는 막, 즉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마찬가지로 과도한 손의 사용이 주 원인이지만 증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라 신경에 연결된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프지만 건초염은 손 저림보다는 통증 위주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엄지손가락을 접을 때나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손목을 꺾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손목이나 이게 손이 저리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수근관 증후군 환자분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매년 16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치료법도 빨리 알아야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일 때는 주로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침요법과 근골격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특히 추나요법은 염증이 발생한 힘줄에 가해지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관절과 인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으로 근막 추나, 관절 가동 추나, 관절 신연 추나, 관절 교정 추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예방법도 좀 알아야겠어요.
오랜 시간 손과 손목을 사용할 경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명 손가락 붉은 스트레칭인데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 해 손등을 본인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10초 이상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100%의 힘으로 강하게 당기면 오히려 힘줄이나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의 힘만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수근관증후군에 대해서 예방법, 치료법, 정책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유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